작년에 정말 재미있게 잘 읽은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책을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너무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하미나 작가님의 미괴 오똑,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2022년의 첫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요, 제가 저번 달에 작년에 정말 재미있게 잘 읽은 책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새해니까 새해에 읽은 책들을 새롭게 소개해드려야지 했는데 이 책을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너무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간단히 예고를 해드린 바 있었죠? 바로 이 책입니다. 하미나 작가님의 미괴 오똑,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입니다. 제가 이 책을 12월 달에 스페셜픽으로 꼽으면서 정말 여러모로 탁월한 책이었다, 섬세하고 사려 깊은 책이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부터는 이 책의 내용 그리고 멋진 점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 책은요, 여성 우울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작가 본인의 경험을 포함해서 여성 우울증을 앓았던 31명의 인터뷰와의 이야기를 엮어서 내놓은 책입니다. 이들이 이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있기는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고유한 이 우울증이라는 병을 어떻게 풀어내 놓을 것이냐가 이 책의 관건이었을 것 같아요. 개인의 역사를 단지 병이라든지 환자라는 이름으로 납작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이 인터뷰이들을 아주 다각도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동시에 이것이 또 너무 개인의 이야기로만 좁혀지지 않도록, 즉 사회 공통의 문제로 더 넓게 논의되어야 될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다뤄내는 게 정말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그런데 이 책이 그 균형을 아주 잘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리드인미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단단하고 짜임새 있는 이 목차와 구성이 이 이야기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담아내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은 바로 우울증을 진단하는 일입니다. 특히 개인과 사회가 이 우울증을 어떻게 여기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치료에 접근하는지를 일부에서 다루고 있어요. 좀 인상 깊었던 점을 소개해 볼까요? 이 우울증 환자가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성 환자의 비율이 1.5배에서 2배 정도로 높아요. 이 외에도 유달리 여성의 발병률이 높은 신체형 장애들이 있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때 그간 맞는 열쇠처럼 사용해 오던 것이 바로 호르몬입니다. 즉 여성이 가진 호르몬이나 신체 기관 중에 어떤 곳이 병의 원인이라고 쉽게 진단하는 거죠. 혹은 여성적인 기질이나 선천성만을 우울증의 원인으로 보거나요. 물론 우리는 생물학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병을 아주 다각도로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여성이 가진 병의 원인이 이렇게 유달리 자꾸만 생물학적인 요인으로만 설명된다면 이는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개인의 역사를 간과하게 만듭니다. 그동안 왜 병을 해석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던 이 권력이 주로 남성 지식인에게 있었잖아요.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고통을 해석할 자원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원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어 왔었으니까요. 이 책은 여성 우울증을 앓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그들이 이 고통을 다시 쓰고 말하고 발견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치료 자원을 축적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인터뷰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고통이 유발된 최초의 지점을 살펴보려는 노력이 2부에 포함되어 있어요. 크게 가족, 연애, 사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목차상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 요소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단 하나의 이유로 우울증이 갑자기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삶 안에서 이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모든 부분이 좋았지만 저는 특히 가족 챕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많은 인터뷰이들이요,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었던, 폭력을 가했던 아버지보다는 엄마에게 애증의 감정을 드러내거든요. 이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엄마와 딸이 사랑과 증오가 뒤섞인 난장에서 함께 미쳐 뒹구는 동안 아빠는 난장의 원인을 제공했으나 그것을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간다. 저 역시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봐왔고 제 개인의 경험으로 봤을 때도 이 말에 너무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한편 작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조심스러워합니다. 그간 정신질환과 모성애를 연결지으면서 나쁜 엄마를 비난해온 역사가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아이가 정신적으로 잘못되면 엄마가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엄마가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여성의 고통을 증언하는 이 책에서도
또 한 번 여성 혐오에 기대게 됨을 작가는 우려하고 있는 거죠. 작가는 이어서 정신질환 자체를 단순히 가족 탓, 가족 내의 이야기로 좁혀버리는 것은 이 사회가 고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다각도에서 섬세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어떤 현상이나 인물을 단순화하고 납작하게 보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아주 입체적이고도 신중한 관점을 통해서 이 현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그 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3부에서는요, 이 우울증이 어디를 거치느냐, 어떤 길로 가닿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살, 돌봄, 회복 이렇게 세 챕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작가의 사려 깊음이 여지없이 드러나요. 이 자살이라는 챕터에서는요, 한 사람의 자살을 단순히 우울증의 결과다 이렇게 치부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자살이라는 현상을 간편하게 자살자 본인의 감정 문제, 우울증 문제라고 치부해버리면 그 사람을 둘러쌌던 사회적인 맥락, 공동체의 책임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돌봄 챕터에서는요, 환자와 간병인,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이 존재들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선을 경계합니다. 책 속의 여자들은 모두 돌봄의 대상임과 동시에 돌봄의 주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 돌봄이라는 것이 타인의 삶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일부분은 침범일 수밖에 없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특히 환자 본인의 의사와는 반대되게 이 돌봄을 또 실천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에 이 돌봄이라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불안하고 상처받는다는 이런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돌봄이라는 것이 절대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요. 세 번째 회복 챕터에서는 작가가 심도 있는 인터뷰와 사유로 얻어낸 회복의 방법, 그 핵심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치료의 대상으로 여김과 동시에 나의 정체성으로 여길 수 있을까 하는 그 미묘하고 어려운 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치료 대상인 나 스스로를 어떻게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겠죠. 이런 문제들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인데 이 책은 정말 시종일관 깊게 파고들고 있는, 아주 치열하게 생각하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그간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왔었던 의학 지식 분야에서 개개인의 목소리 역시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주체로서, 자기 몸의 전문가로서, 삶의 경험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 개인의 질병 이야기를 다룬 책들이 부쩍 많이 출간되고 있잖아요. 작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고통에 대처하는 새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흔들리고 연루되고 연대하면서 길을 찾아 나서는 거죠. 저는 이 책의 이런 의의와 방향성도 정말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이런 책들을 보면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고 너무 좋아서 정말 심도 있는 영상을 만들어 봐야지 하고 이 영상 작업에 착수를 했는데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역대급으로 스크립트 제작 시간이 많이 걸린 영상이거든요. 이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좋은 부분들도 많고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욕심을 내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상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 마음만큼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쉬움이 남아요. 저의 이 부족함과 아쉬운 마음을 우리 공보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직접 읽어주심으로써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하미나 작가님의 밀개오똑, 미쳐있고 괴상하며 오만하고 똑똑한 여자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